제 이름은 은희, 올해 64입니다. 남편 태수와는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왔습니다.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격리부장으로 성실하게 일했고 저는 가정을 지키며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자식들도 다 장성해서 독립했고 이제 우리 부부만 남았습니다. 남편의 은퇴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나름대로 행복한 노년을 꿈꿨습니다. 같이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봐주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친구들 만나고 올게. 등산 동호회 모임 있어. 오늘은 늦을 거야. 외출이 잦아졌고 옷차림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휴대폰에는 비밀번호가 생겼습니다. 왜 갑자기 비밀번호를 걸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느 주말 남편이 골프 간다고 나갔는데 회사 동료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희 언니, 이번 주말에 우리 남편들 회식 있다고 들었어요? 골프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날 저녁 늦게 돌아온 남편에게서는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정말? 왜 이래? 의심병 생겼어? 며칠 후 카드 명세서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조트 숙박비 48만 원, 레스토랑 식사비 23만 원. 모두 제가 모르는 곳들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명세서를 들이밀자 남편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랑 간 거야. 일일이 다 보고해야 돼. 당신, 지금 바람 피우는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남편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바람, 그런 치사한 말 쓰지 마.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럼 나는 뭐야? 지난 40년은 40년. 충분히 살았잖아. 이제 각자 살자고. 그날 밤 저는 홀로 앉아 울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은희야, 얘기 좀 하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진지하다기보다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뭐? 이혼은 아니고 같이 살되 각자 사생활 간섭하지 말자는 거야. 그게 무슨. 나 이제 은퇴하면 제2의 인생 살고 싶어. 답답하게 집에만 있고 싶지 않아. 그리고 이어진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활비는 각자 알아서 하자. 나도 퇴직금이랑 연금으로 내 생활비 챙기기 바쁘니까. 당신, 제정신이야?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요즘 나이 들어도 일자리 많아. 당신도 뭐라도 해봐. 평생 나한테만 의지해서 살 거야? 남편의 말투가 너무 당당했습니다. 당신, 다른 여자 있지?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을 때 남편은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있어. 수진이라고. 50대 초반이야. 나보다 10살 어리지. 이혼한 여자고 같이 있으면 편해. 너무나 당당한 고백이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그게 자랑이야? 자랑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지. 어차피 알 거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잖아. 40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하는 말이 그거야. 40년이면 충분히 산 거야. 이제 남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남편이 더 잔인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진이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줘. 나한테 뭘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함께 있어주거든. 당신처럼 잔소리하지도 않고. 잔소리? 내가 언제? 매일매일이 잔소리였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찍 들어와라, 술 마시지 마라. 지겹더라고. 심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겠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각자 사는 거라니까. 이혼은 안 한다고 했잖아. 그냥 한 집에 살되 서로 간섭 안 하는 거야. 생활비도 안 주고. 그래. 나도 수진이랑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해야 하니까 돈이 필요해. 당신도 알아서 벌었으면 돼. 당신, 정말 사람 맞아. 제가 소리쳤지만 남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우리 나이에 사랑이고 뭐고 있어. 이제 각자 편하게 사는 게 최선이야. 그날 이후 남편은 정말로 생활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더 자주 외출했습니다. 오늘 수진이랑 제주도 갈 거야. 다음 주에는 강원도 펜션 예약했어. 수진이 생일이라 선물 사러 간다. 제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명품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그게 뭐야? 수진이 선물. 가방이랑 지갑. 얼마짜리인데? 300만 원쯤. 왜 부러워? 비웃듯이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위해 명품 가방 한 번 사준 적 없던 사람이.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사정을 듣고 난 큰아들이 찾아와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엄마한테 왜 그러세요? 아들아, 이건 어른들 문제야. 내가 간섭할 일 아니야. 간섭이요? 아버지가 지금 가정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파괴?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사는 거야. 너희들 다 키워냈고 이제 내 인생 살 권리 있어. 그럼 엄마는요? 엄마 인생은요? 엄마도 엄마 인생 살면 되지. 내가 막았어. 큰아들은 울면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00만 원. 관리비, 공과금, 식비, 병원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동네 복지관에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주 3일, 하루 4시간, 월 80만 원.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수진이와 여행을 다녔고 저는 복지관에서 일하며 버텼습니다. 수진이가 요리 잘해. 당신보다 훨씬 맛있어. 수진이는 나를 이해해줘. 당신처럼 구박하지 않아. 집에 올 때마다 수진이 얘기만 했습니다. 저는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3개월 후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그렇게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수진이와의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의 일주일의 절반은 밖에서 지냈고 집에 와서도 저와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왜? 어디 아파? 그냥 정기검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남편의 얼굴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안색이 좋지 않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속이 안 좋아. 조금. 소화도 잘 안 되고. 병원 같이 갈까? 됐어. 혼자 갈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나간 남편.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암이래. 뭐? 위암. 3기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위암이라고. 그래. 의사가 그러는데 꽤 진행됐대.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아야 한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부터 아팠어? 한 2달 전부터 속이 안 좋았어. 소화도 안 되고. 그냥 스트레스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 아무리 미워도 암이라니. 다음 날 남편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 좀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옆방에서 그 통화를 들었습니다. 응, 중요한 얘기야. 꼭 만나야 해. 남편은 그날 오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완전히 무너진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남편은 핸드폰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헤어지재. 뭐? 수진이가 헤어지재.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위암이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괜찮다고 함께 이겨내자고 그랬어.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대. 전화가 왔어. 조금 전에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많이 생각해봤는데 나는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어요. 아픈 사람 간병하면서 사는 거. 나는 자신이 없어요. 오빠도 이해해줄 거라고 믿어요. 그동안 행복했어요. 부디 건강하세요.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날 사랑한다고 했는데 고작 이 정도였어. 처음으로 남편이 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 나 죽는 거야? 무서워. 정말 무서워. 40년 만에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계속 울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왜 이렇게 됐지? 수진이는 정말 나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냥 놀았던 거야? 나는 정말 바보였어.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휴대폰으로 수진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미안하지만 번호 바꿀게요. 연락하지 마세요. 오빠도 새 출발하세요. 남편은 그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벽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사랑이었어. 이게 그동안 내가 쓴 돈이 얼마인데. 여행도 다니고 선물도 사주고 다 뭐였어. 남편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진짜가 뭔지. 40년을 함께 산 사람과 6개월 놀았던 사람의 차이를.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알아. 용서 못 받을 거 알아.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는 못 이겨낼 것 같아. 사부 마이너스 대가와 후회.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사람이 변했습니다. 수진이에게 버림받은 충격과 위암 진단. 두 가지가 겹치면서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보, 밥 먹어야지. 제가 식사를 차려놨지만 남편은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어. 뭘 먹어도 맛이 없어. 그래도 먹어야 수술 받을 힘이 나지. 무슨 힘? 나 이제 죽을 건데. 남편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위절제 수술과 항암 치료를 권했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으면 고생할 텐데. 그래도 해야지. 안 하면 어떡해. 당신이 왜 나를 도와줘?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왜 그러는지. 40년이 그냥 사라지지는 않나 봐. 위절제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 후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구토, 탈모, 극심한 피로. 남편은 하루하루 수척해져 갔습니다. 여보, 물 좀. 밤중에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물을 떠다 주니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같은 놈을 돌봐줘서.
입 다물고 물이나 마셔. 하지만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준호야,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쳤었어. 나이 들어 철없는 짓 했어. 큰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셨으면 됐죠. 잘 이겨내세요. 응. 고맙다.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는 계속됐고 남편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습니다. 수술비, 항암 치료비, 약가, 영양제. 돈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은 이미 수진이와 놀면서 반 이상 써버렸고, 여보, 돈 걱정 마. 내가 일해서 벌게. 미안해. 내가 돈을 그렇게 펑펑 쓸 게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냥 병이나 이겨내. 저는 복지관 일을 늘렸습니다. 주 5일로. 그리고 저녁에는 다른 일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반찬 판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큰아들이 돈을 보내주려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엄마가 할 수 있어. 너희들은 너희 살림이나 챙겨.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남편이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산다. 그러니까 제발 살아.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헛되지 않게. 어느 날 남편이 옛날 사진첩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우리 결혼식 사진. 사진 속에는 젊은 우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당신을 사랑했었는데. 그때만? 아니, 지금도. 지금은 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어.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60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어. 진짜가 뭔지. 수진이는 내가 건강하고 돈 있을 때만 좋아했어. 하지만 당신은 내가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옆에 있어줘. 그게 아내니까. 40년의 무게가 이렇게 큰 건지 몰랐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번에는 진짜 잘할게.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병부터 이겨내.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 사람이 저에게 한 일들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무너진 사람을 버릴 수도 없고. 수술 후 항암 치료 6개월 차. 기적처럼 남편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경과가 아주 좋대요. 정말? 네. 암세포도 거의 안 보이고 계속 이렇게만 하면 완치 가능하대요. 남편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오만한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여보, 내가 설거지할게. 아니야, 아직 힘들잖아.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당신 혼자 다 하게 놔둘 수 없지. 남편이 설거지를 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어느 주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산책할까? 괜찮겠어? 응.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래. 같이 가자. 오랜만에 함께 나란히 걷는 산책이었습니다. 여보. 응. 내가 정말 미안해. 평생 사과해도 모자랄 것 같아. 나 왜 그랬을까? 40년을 함께 산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왜 그때는 몰랐을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같은 여자한테 정신이 팔려서 당신을 그렇게 대했다는 게 나도 나를 용서 못하겠어. 이제 그 얘기 그만해.
아니야. 해야 해. 내가 한 짓을 잊으면 안 돼.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려면 계속 기억해야 해.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왜? 날 버리지 않았어. 나 같으면 당신을 버렸을 거야.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40년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더라고. 40년. 그래. 우리가 함께 살아온 시간들. 아이들 키우면서 같이 울고 웃었던 순간들. 그게 다 사라지지는 않더라고. 고마워. 고맙긴.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말해. 앞으로는 솔직하게 살자.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기분이든 나한테 말해. 혼자 끙끙대지 말고. 그럼 당신도 그래줘. 당신 감정도 나한테 말해줘. 그래.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몇 달 후 정기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완전 관해 상태입니다. 5년만 재발 없으면 완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남편과 저는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정말 당신 덕분에 살았어. 우리 둘 다 이겨낸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집안일 좀 배울래. 응. 요리도 배우고 청소도 제대로 하고. 당신 혼자 다 하게 놔둘 수 없잖아. 그래. 그리고 당신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나는 이제 당신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행복을 생각해주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서툴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맛은 여전히 별로였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여보, 맛있어? 응, 맛있어. 거짓말. 나도 알아. 맛없는 거. 근데 계속 연습할 거야. 당신만큼은 못해도 혼자서도 할 수 있게. 왜? 내가 어디가?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아프거나 힘들 때 내가 해줄 수 있어야 하잖아.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많이 변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응. 당신이랑 평생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잖아. 이제라도 가자. 어디로? 당신이 가고 싶은 곳. 제주도든 강원도든 어디든 좋아. 생각해 볼게. 결국 우리는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파란 바다를 보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런 걸 당신이랑 했어야 했는데 다른 여자랑 했다는 게 정말 바보 같아.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알아.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당신이랑 제대로 하고 싶어. 바닷가를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용서했나? 완전히는 아닙니다.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40년의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달은 사람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글쎄. 20년? 30년? 그럼 그 시간 동안 진짜 잘 살아보자. 후회 없이. 그래.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기검진에서도 재발 소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제가 복지관 갈 때는 배웅을 해주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합니다. 가끔 큰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오면 남편은 정말 행복해합니다.
할아버지, 놀아줘. 그래, 그래. 할아버지가 놀아줄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던 걸까? 완벽하게 옳았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깨달았으니까요.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은 실수를 하고 때로는 크게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을.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는 것을.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받아서. 앞으로 남은 인생. 당신한테 매일 감사하면서 살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알았어. 그럼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됐어, 내가 할게. 당신 하면 맛없어. 에이, 많이 늘었다고. 우리는 웃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고, 지옥 같은 시간도 겪었지만, 이제는 다시 함께 걷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함께. 그게 저희 부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